이재명 후보는 오늘 취임사에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지만은 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실용정부. 선언을 했는데 정의와 통합 약간 안 어울리는 표현 같은데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원장님? 뭐 정의하고 통합이 왜 안 어울려요? 어울립니까? 그렇죠. 네. 정의롭게 이 사회를 바꾸고 난 이후에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그렇죠. 거죠. 내란 네. 종식을 해서 극단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세력들은 사법적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건강한 보수와 모든 대한민국의 세력들이 대통령이 통합해서 같이 가겠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민주당을 운영할 때도 보면요. 이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52시간 노동 맞아요. 관련해서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표 입장이 뭐냐 하는데 입장이 없어요. 네.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금투세 문제라든가 종부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른바 민주당 내외 좌파의 의견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실용적으로 표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요. 네. 전 다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 보면은 이제 아까 일성 중에서 아까 설명했던 유용한 실용 정부라는 표현, 네. 실용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약간 터부시 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실용이. 그런 말을 끌어와서 적극적으로 국정 비전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취임식에서도 인상 깊었던 거는 박정희 정책, 뭐 이명박 정책, 네, 김대중 김대중의 정책은 정책, 네. 뭐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냐. 음. 국민 잘 살게 만들려면 그냥 이 정책, 저 정책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을 위한 상식적인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근데 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원장님께서 뭐 지금도 잘한 거고 일단 이겼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50을 넘겼다면 이 내란 종식의 드라이브가 조금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내란 종식의 드라이브를 왜 겁니까? 행정부가. 정부가? 그거는 네. 사정기관들과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특검에서 문제고 그 사정기관들이 뭐 이른바 오염된 집단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특검을 한다거나 좀 더 넘어서서 특별법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주도하는 것이고요. 행정부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가 있었는데 끝나고 인접해 있는 국회 사랑제에서 야당 대표들 다 모아서 밥을 먹었는데 오찬. 그 풍경도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까? 그 김용태, 천하람 이런 분들에게 내가 잘 여러분들 뭐 모실게 네, 뭐 이런 맞아요. 표현 네.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을 대우하는 대화 타협 조정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조금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우습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정치력이라든지 정치 기간으로 봤을 때 나이라든지 이런 거 네. 보면은 아이 뭐 좀 이렇게 동생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잘 지내보자 네. 이런 생각 가지신 거 아닌가. 근데 의뢰 입장이셨잖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그래서 제일 야당 대표였으니까. 대통령 만납시다, 대화합시다, 여러 가지 논의합시다. 그렇게 계속 야당 대표로서 얘기했잖아요. 그 의뢰의 위치와 서름을 알기 때문에 갑의 위치가 되면은 그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뭐 본인도 경험했으니까 잘 알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야당 존중하시면서 배려하시면서 대화 타협 정치 하셨으면 좋겠고 민주당의 이제 대통령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국민 모두의 대통령. 대통령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봐요. 그래서 진영과 이념을 넘어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정말 길이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취임 선서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재밌는 장면이랄까? 네. 그 오부 요인들이 이제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보니까 두 분이 조했을 때 어떤 표정과 장면이 연출될까 궁금했는데 그 결론적으로 악수를 했고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분들 대다수 5명 중에 대다수의 분들하고는 한 손으로 악수를 하고 두 손을 마지막에 잡았어. 네. 근데 제가 본 게 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거는 조이대하고 악수할 때는 양손을 안 잡았어요. 참고로. 근데 조이대도 이게 멋쩍은 뭔가 이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네. 그 순간에 조이대 대법원장도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이. 근데 굉장히 유도 신문인데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 행정부가 사법개혁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행정부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사법부도 집행권의 일부인 징벌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법개혁은 누가 해야 돼요? 사법개혁은 국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네.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권이라는 또 다른 집행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법률로서 그것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회거든요. 네. 국회의 몫이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몫이지 저는 행정부가 거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저는 상권분리 위반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사법개혁 이슈라는 것을 국회에 넘겨서 국회 스스로 논의 끝에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찰 수괴에게 또 다른 칼을 하나 주는 역할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행정부의 사정 권한을 가지고 어떤 국가기관을 개혁한다라는 네.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 지양해야 하면 안 된다. 네. 아니 제가 너무 유튜버의 시각에서 그 풍경을 본 모양인데 우리 제작진이 사진을 보니까 두 손으로 잡은 게 맞다고. 아이 잡았어. 저는 한 손으로 잡았으면 했거든 솔직히. 아이 뭐든데 포용인데 포용. 두 손으로 잡았네. 네, 오늘 포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릇된 방송을 해서. 네. 개혁은 감정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특정한 인물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생각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개혁은 제도적인 개선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정말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잖아요. 거의 국회를 장악을 했고 좌지우지할 수 있고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권한이 갖춰져 있잖아요. 대통령 거부권도 없고. 네. 법률을 만드는 거 원하는 법률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야당과 좀 대화하고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오늘 법사위에서 바로 대법관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 증언 문제 얘기. 네, 소위에서 바로 통과시켰거든요. 음. 그게 맞는 것이냐? 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한 거다. 법사위에서 한 거다.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미지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 처음 돼서 본인에게 좀 안 좋은 불리한 원치 않은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증언을 하겠다라는 그 법안을 카드를 꺼냈을 때 처음으로 이제 통과시킨 거잖아요. 소위를.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어떠한 인식과 인상을 줄까? 그러니까 맞는 방향일 수 있어요.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 뭐 그래도 속도감이라든지. 조금 더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여하간 분명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선 발표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기자들의 문답도 받고 했는데 첫 번째 인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죠. 네. 국무총리에는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명이 됐는데 김민석 의원 최고위원 우리 원장님도 잘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잘 알죠. 네. 어떤 분입니까 이분? 일 잘하죠. 정책과 정치가 다 같이 되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총리는 정책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네, 정치만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경제 또는 뭐 외교 안보 광범위하게 안목이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떤 분들 중에는 좀 더 통합적이고 외부의 사람, 좀 더 뭐라고 합니까 국정에 대한 시각이 높은 분이 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네. 분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바로 이 사고가 난 대한민국 시간이 없어요. 내란 네.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의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하고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정치적 동지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안 됐죠. 이 두 분 1년도 안 얼마 안 됐습니다. 됐죠.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서로 잘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이렇게 급속도로 서로 신뢰관계가 생기고 국정 2인자 자리를 지명할 만큼 관계 개선이 된 건 어떤 연유에서 그렇죠. 그런 당 거예요? 운영을 해보니까 서로 잘 맞더라. 선대위를 운영을 해보니까 일을 잘 하더라. 라는 아주 전형적인 실용주의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네. 원장님 근데 오늘 나온 것만 봐서도 사실 깜짝 인선은 없었잖아요.
그 정도면 깜짝 아니에요? 이 정도가 깜짝이에요? 이 정도면 깜짝. 아, 왜냐면은 뭐 총리의 김민석 최고를 거명한 사람 많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선대위 자체가 보수 인사들이 이제 대거 영입을 했으니까 뭐 윤여준 근데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현장에서 뛰기는 어렵잖아요. 통합에 있어서는 그런 앞으로의 부분들이 내각에는 좀 부담이 더 있죠. 인사들이 네. 있을 예정입니다. 네. 저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넘어오신 분들 중에도 장관되고 이런 분들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그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새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뭐 통합형이 있고 실무형이 네. 있는데 아, 통합 지금은 실무. 실무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으로 호남 인사고 네, 뭐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는 장관급 인사를 좀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영을 넘나드는 통합형 인사 이렇게 그런 컨셉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다고 봐요. 아, 총리는요 정치하는 곳이에요. 네. 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실무적으로. 네, 네. 그러면 정치를 알고 행정을 아는 분이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역대의 최고의 총리들은 정치인 출신 총리들이 좀 명총리가 아니냐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아는데 그 젊은 나이서부터 본인은 서울시장을 하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이 대단히 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때도 15대. MB한테 졌잖아. 아. 그죠? 대통령이 그렇죠. 된. 네. 그때는 386의 선도 주자로 되게 정말 각광받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김민석이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있었거든요. 15, 16을 하고 꽤나 쉬고 20년 21대 쉬었죠. 20년 쉬었죠. 거의 맞아요. 20년. 근데 20년 이제 쉬고. 노무현, 정몽준 이렇게 했을 때 네. 정몽준 선택하는 바람에 아. 한 20년 정도 정치 야인으로. 난인의 길을 아. 걸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정말 정치의 꽃을 만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일을 잘 못하고 네. 능력이 없는데 사람만 좋고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총리나 장관을 시킬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될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게 그 김민석 지명자가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공약이 하나 기억이 나요. 요즘은 이제 그런 공약 민주당이 잘 안 나오는데 주한미군 철수가 서울시장 아. 공약으로 당시에 들어있었거든요. 한강 그래요? 이남으로 이전하는 문제였나. 아무튼 그런 취지의 공약이 한강 들어있었던 이남으로 것 이전했잖아, 같아. 지금. 했는데 평택을 거의 다 갔잖아. 2002년도에 아마도 이제 이전이 안 된 상황이었던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의 공약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한미군을 서울시장이 어떻게 철수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공약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제 586 운동권 그런 이미지를 탈각해가지고 2년보다는 실용적인 면모가 본인에게 많이 장착이 돼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 회의를 굉장히 잘해요. 회의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리를 잘한다는 아. 뜻이에요. 자신의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을 녹여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보의 양도 많고 정보예요. 또 말씀을 잘 참는다. 정치인 진짜 참 속된 표현으로서 말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정치인 하잖아. 마이크 먹고 싶은 사람이 네. 정치인 하잖아. 근데 이번 대선 때 보면 정말 말을 잘 참아서 꼭 필요할 때만 하려고 네. 노력을 엄청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제가 그 대학생 청년들하고 호프 간담회 하시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대학생이 한 20명, 30명 있는데 각자 한 명씩의 이야기를 다 듣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듣고 일문 즉답이 아니라 다 적고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듣는 게 경청의 힘드셨을 자세가 텐데 2시간을 그렇게 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시다. 그거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말씀 엄청 많으실 것 같잖아요. 네. 사석에서도 생각보다 자기 얘기 잘안 해요? 자기 이야기 많이 안 하셔요. 잘 들어주고 농담을 중간에 잘 치셔. 좀 그런 밑에 있게. 스타일이네. 네. 그리고 김민석 그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업다운이 좀 심한 분 아닙니까? 초기에 정말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몽준과 노무현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몽준 편에 서는 과정에서 불발의 산 증인이 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꺾였다가 민주당 밖으로 나갔다가 또 돌아와서 회복해서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정치인 한번 미끄러진 자리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렵죠. 그리고 당시에 솔직히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좀 건방지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그래서 같은 386에서도 견제가 안 좋아하지. 상당히 좀 많았었고 그랬구나. 많았어요 견제가. 그래서 정몽준 선택했네 잘 됐다. 너 이제 우리 진영에서 적어도 발 못 붙이게 해야지. 아하. 막 이래가지고 20년 동안 뺑뺑 넘게, 돌았구나. 네, 낭인 생활한 건데 음.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언덕을 등에 업고 민주당이 화려하게 복귀하고 정계 복귀했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뭐 서울시장 총리 잘 마무리하고 서울시장 나가고 그러면은 바로 대선 후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독서를 하나 보태자면은 네.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가 워낙 탁월하고 똑똑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20년 동안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김민석만한 사람이 안 나와서 그런 측면도 있어요.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고. 옛날만큼 실력 떨어져요. 그건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뿐만 아니고 오늘 비서실장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야 우리 원장님 가까운 분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더 가깝잖아. 내정이 됐죠. 강훈식 우리 강훈식 의원에 대해서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지? 비서실장. 뭐할 말이 없지. 아니 그래 좀 해주세요 좀. 이제 네. 이제 훈시가 이름 부르겠어. 대략 나가만해. 비서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아, 이제 아니 존중해야죠. 뭐 이제. 자연인인데 뭐 실장님이라 할 거야. 야 훈시가 그러면 되지 뭐. 실장님. 아니 이제 훈식이었죠 우리한테 네. 같이 실무자 생활도 네. 했고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도 많고 그다음에 인성이 좋아요. 아랫 사람이나 윗 사람이나 강훈식 의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지지난 전당대회 때 대표 경선에서 붙었어요. 맞아. 그러면 불편해지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하나도 안 불편해. 아니 그렇게 평이 좋은데 왜 개파가 없었을까요? 개파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파색 있죠. 있어요? 우리 이것도 뭐 예전 나한테 이야기 좀 강의 전화 오는 거 해주세요. 아니야? 좀 예전에 얘기해 누구 주세요. 보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 다 압니다. 문어발이야. 문어발인데 다 찐이야. 다 친한데 다 그게 찐이야. 진심으로? 진하게. 오. 예를 들자면 원래 이분이 이제 손학규 대표 계보였어. 맞습니다. 그때도 네. 손학규 대표의 그 오른팔, 오른팔. 아들이다 이런 소문이 들 맞아요. 정도로 네. 측근이었어요. 그 다음은 또 586들하고 친해요. 엄청나게 친한데 이른바 이인영 그 김영진의 친동생이다. 그래요?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또 친해요. 그러니까 아들에서 신동생으로 갔습니다. 예, 지금. 그러다가 그러니까, 네. 이제 친명으로 또 잠시 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조카가 돼버리고. 그 이재명의 조카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인 거야.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권 세대 약간 막내 계열 느낌? 그렇죠. 그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73년생이고 90년대 학교에서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한 분인데 네. 그러니까 7090 세대 이렇게 부르던데 소장님 우리 뭐 장 알고- 소장님보다 대학 후배 아닙니까? 네,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아니 잘 알고 있죠. 네.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저희들 대학 매력적이에요, 동문, 강훈식 대학 의원은. 동문에서 만났는데 네. 작년에 한번 뵀는데 그 전에 뭐 서로 알고는 있었고 근데 저를 보더니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초가 아니라 작년 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초. 윤석열 정권이 막 이제 힘자랑할 때잖아요. 맞아. 예. 근데 그때 저는 계속 윤석열 나쁜 사람 XX 막 이러면서 코너에 비판하고 불렸을 때. 예. 다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 분들이 저를 보면 되게 반가워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그냥 동문회 모임에서 만나니까 저도 상당히 위로를 해주고 저 방송도 잘 보고 있다. 그렇게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방송 출연한 일주일치 출연료를 내가 후원금으로 납부하겠다. 그랬더니 이 선배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런 분이 근데 지금 여기 네. 있는 보좌진들도 뭐 저희 대학 후배들도 많이 좀 가 있고 그런데 욕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좋다. 욕을 안 한다. 진짜, 예. 정말 다 좋아요. 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참 특이한 거는 아까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 안지 1년 됐다 그랬잖아요. 사실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처음 본 지가 몇 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로서 만나서 지난 대선 때 같이 치렀고요. 네. 제가 알기로 그때 강훈식 의원을 추천한 게 김영진 의원이 추천했을 겁니다. 김영진 의원 추천했구나. 2022년 네. 대선 때 추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하고 마음이 맞으면은 뭐 개파라든가 과거 묻지 않고 쓰는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종합 상황 실장을 시켰던데 맞아. 이분도 대통령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하고 다 꿈이 있죠. 예. 정치인들은 다 그렇죠, 대통령 꿈이 그렇죠. 있어, 다들 예. 되고 싶지. 대통령 꿈이 없는 정치인은요 맞아요. 미래가 없는 그 정도의 야망 같은 건 사람이에요. 있어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대통령 네. 꿈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내년도 충남 지사에 이제 출마하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에 도전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게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기 비서실장은 배지를 떼고 와야 되니까 떼고 하는 뭐 거죠. 고민이 깊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네. 얘기도 좀 있는데. 그거야 뭐 처음 한 올해 말까지 네. 좀 이 정부가 자리 잡게 여러 가지 인사 문제를 잘 정리하고 반듯하게. 네. 그러고 나면은 본인을 훌훌 털고 본인의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게 이제 보수 진영으로서는 되게 부러운 거예요. 이제 대통령 후보군들이 쫙쫙 이제 자리도 올라가고 있는 맡고 거니까. 경험도 해보고 네. 쭉쭉 크잖아요. 윤석열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장관 자리도 주고 대통령실에도 좀 이렇게 데려다 일도 시키면서 정치적인 역량과 위상을 키워줬어야 되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본인이 정치적 역량이 없는데 어떻게 키워줍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배지 부장님. 얘기 나왔으니까 더 추가로 여쭤보면은 위성락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이번에 몰라요. 안보실장으로 간 거고 네. 강효정 그 의원 같은 경우 대변인 자리 받으면서 지금 배지 떼고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구 3선 의원인 이분도 강훈식 의원도 이번에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건데 대통령 꿈이 없으면은 이런 선택 못 해요. 배지를 뗀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구가 아니라 더 넓은 지역구에서 정치를 해보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담당해보겠다. 이런 포부와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은요 이런 선택하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이 일을 잘해야지 나라가 잘 되는 거고 그렇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역할을 잘하는 것은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n분의 1일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는데 모두가 올인하겠다는 자세 뭐 그런 자세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초대 비서실장도 문희상 의원이 배지 떼고 왔습니다. 맞다. 그때 그랬다. 그런 기억이 나고 노무현 정부 얘기하시니까 이번에 신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본 이름이다 많이 생각하실 텐데 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 하셨던 장관이고 NSC 상임의장이었죠. 이종석 전 장관이 네. 이번에 국정원장이 되신 겁니다. 네. 제가 노래를 했잖아요. 월드컵은 맞아. 신인 예.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성적을 잘 내야 되는 것이다. 네. 국정은 신인 발굴하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 제일 잘하고 검증된 사람들 써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썼는데 검증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한창 때 이종석 전 장관이 이제 두고선 노무현 정부에서도 동맹파와 자주파가 막 의견 대립이 있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주파에 속하는 분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남북관계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갈등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전혀 그렇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네. 그 자주파가 우리 알고 있는 뭐 학교 다닐 때 이야기하는 게 NL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파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서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서훈 국정원장도 그렇죠. 자주파라고 했는데 네네. 그 사람이 옛날에 뭐 학생운동할 때 NL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 이분도 북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할 말을 한다라는 이런 노선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정하셨어요. 한미일 안보 협력 관련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 놓았던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앞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연속성이 중요하기 연속성을. 때문에. 네네네. 안 그래도 오늘 외신 기자 일본 기자가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런 취지로 기존 정부의 역할에 이런 것들을 크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외교를 하는 게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셨던데 쉽게 아마 말하면 그렇게 해도 이제 됩니다. 일본이 주도해서 그 장교를 부렸던 한미일 집단 안보 체제. 우리 사실은 우리 정부는 역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그걸 진행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국적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되돌리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